이번 시간은 우리 한국의 피아니스트 이문찬의 연주와 지금까지의 그의 활동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분석한 영문 기사가 Three Quarks Daily에 올라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인데 이문찬의 연주에 대한 자세한 느낌과 설명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간색 글씨가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바로 그에 해당되는 동영상이 같이 나올 수 있게 첨부되어 있어서 그를 좋아하는 팬들과 이민찬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래 댓글란에 이 웹사이트의 주소를 고정시켜 놓았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다시 들어와서 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목은 The Power of a Single Note, 한 음표가 갖고 있는 힘, 이문찬의 시적 상상력,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네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미국의 예술평론가인 브룩스 라일리가 되겠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와그너의 대작 니베르능의 반주는 연속된 음표나 코드가 아닌 한 음표로 시작된다. 나중에 그 음표의 소리는 거의 기억나지 않지만 But the effect lingers on deep in the psyche. 그 여운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다. 음표 하나의 힘을 이해하는 또 다른 사람이 피아니스트 이문찬이다.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과 락마니노프 콘체르토 3번의 연주로 Electrify the Classical Music Community 고전음악계를 전율케 하고 전 세계 콘서트를 매진시켜온 18세 밴 클라이번 컴페티션에서 우승한 바로 그 이문찬이다. 완벽한 음에 극도로 뛰어난 음의 연속을 at dizzying speeds, 현란할 정도의 속도로 연주하는 그의 명성은 그가 음표 하나의 소리로 피아노에서 끌어낼 수 있는 소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를 가린다. 이 음악적 과정을 지난 5월에 그는 한국 TV에서 가진 한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내 마음속에는 내가 진정 완벽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항상 있다. 그 소리는 존재한다. 내 마음속에 그 소리가 완벽하게 실제 피아노의 소리와 일치할 때 바로 그 순간 나는 내 심장의 박동을 느낀다. 이렇게 그는 말했죠. 하악기로서 피아노는 쉽게 통제할 수 없다. 한 음표가 내는 톤은 손가락이 건반을 쳐서 망치를 움직여 피아노 줄을 때려서 소리 나게 하는데 그 소리 나는 곳은 손가락과 거리가 멀다. 그가 말하길 내가 G# 건반을 눌렀을 때 만약에 그 소리가 내 심장을 때리면 다음 음표로 진행하고 A# 건반을 쳤을 때 만약 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될 때까지 계속한다. 첫 음표와 두 번째 음표의 연결을 연습하고 그 연결에 내 느낌이 오면 그때 세 번째 음표로 넘어간다. 이것이 그의 연습 시간이 그렇게 길고 슈베르 소나타 두 마디를 연습하는데 그는 몇 시간이 걸렸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할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For Lim, technical brilliance is a given. 이문찬에게 기술적 뛰어남은 a given,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소리의 톤, 색깔, 루바토, 느낌, 아름다운 시적 감상, 날카로움, 음악적 해석, 이런 것들이다. 비록 그가
sentimentality, 감상주의나 지나친 감정에 빠지는 것을 주의하고 있지만 데카 레이블로 나온 쇼팽 연습곡 전곡에 대해서 그는 말하기를 A man-made garden may fool us into thinking it's beautiful. 인공 정원에 우리가 속아서 그 정원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다. 나는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모든 음들을 완벽하게 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나는 더 음악적인 해석을 통합하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그는 말했어요. What sets Lim apart from other young winners of important competitions? 무엇이 이민찬을 다른 젊은 컴페티션 우승자들과 다르게 하는가? 이민찬에게는 어느 누구도 가늠하거나 감히 믿지 못할 정도의 quantum leap, 놀라운 음악적 도약을 볼 수 있다. 지휘자 마린 알섭은 뉴욕타임즈에 이민찬을 묘사하기를 그는 a musician way beyond his years. 그의 나이를 훨씬 벗어나는 음악가다. 기술적으로 그는 경이롭고 음악적 색깔과 역동성도 경이롭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음악적이고 그리고 and seems like a very old soul 마치 나이 많은 사람의 성찰력과 성숙함을 가진 젊은이, 즉 old soul이다. 이렇게 그녀는 말했었죠. 바로 이 old soul이 낯을 가리고 self-effacing,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20살의 젊은이의 몸속에 들어가 산다. 그런데 그 젊은이 이민찬은 음악에 살고 숨쉬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그의 인생의 목표가 to live on a mountain, 산속에 들어가서 and play the piano all day long, 하루 온종일 피아노 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이다. Sometimes Lim carries his self-effacement too far. 가끔 이민찬은 이러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이 너무 지나칠 때가 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단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던가 혹은 나는 이런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경우가 바로 그렇다. His discomfort at standing ovations is evident. 기립박수를 받는 것을 그가 불편해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비록 그가 그 감정을 숨기려 해도 사람들의 기립박수에 답례하는 그를 보면 박수 받는 게 불편해서 빨리 무대에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There's no room for flamboyance. 뽐내는 듯한 화려함이나 건방짐이 이민찬의 세계에 존재할 여지는 없다. 그곳에는 음악이 별이고 연주자는 별이 아니다. His modesty runs deep. 그의 겸손함의 깊이는 매우 깊다. 데카 레이블로 나온 쇼팽 연습곡 음반을 위해서 그는 커버 사진을 골랐는데 음악 뒤로 거의 그가 사라지는 것을 그만의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그는 연습하지 않을 때는 그보다 앞서 존재했던 이런 위대한 연주자들의 음악을 듣거나 작곡자의 삶을 알아본다. 나는 이민찬의 연주를 유튜브 라이브로 밴 클라이번 컴피티션 동안 처음 들어봤다. 그의 연주를 듣는 것은 마치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몰래 엿듣는 것 같다. 그는 관객 앞에서 연주하지만 사실 그는 산 꼭대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우연히 거기에 그와 함께 있을 뿐이다. 그와 관객 사이에는 typical performer audience dynamic, 일반적인 연주자와 관객이 주고받는 느낌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 그가 연주할 때는 a vivid narrative, 생생한 스토리텔링이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전개된다. 그래서 매우 드물게 그의 얼굴에 미소나 혹은 약간의 찡그린 표정이 나타날 때가 있다. 쇼팽 연습곡 작품 번호 25의 1번인 에올리언 하프를 연주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말하기를 왠지 거위 한 마리가 세상 밖으로 가는 문을 열고 나가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 거위는 세상 밖에서 맞는 첫날 밤에 소생딸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꿈을 회상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였다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라모폰의 제레미 니콜라스는 말하기를 이민찬의 연주를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것은 토끼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일단 보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매우 힘들다. It can be seen in the way he plays. 그가 연주하는 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손가락 하나가 종소리를 만들어내거나 천둥 같은 땡그렁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진다. 그의 손은 종종 건반 위를 떠다니거나 건반을 조심스럽게 건드리기 전에 건반 위의 공기를 조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에 6월의 연주에서 느껴진다. There are few wait-and-see critical responses to his concerts. 어디 한번 잘하는지 두고 보자 라는 느낌의 평론이 그의 콘서트에는 거의 달리지 않는다. 이민찬의 연주를 묘사할 때 얼마나 힘들이지 않고 마치 a seasoned pro, 오랜 세월 동안 피아노를 친 피아니스트처럼 음악적 성숙함을 갖고 연주하거나 혹은 마치 벌써 오랜 인생을 살아와서 사랑의 환희와 고통을 경험한 사람처럼 감동적인 음악적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are running out of superlatives. 더 이상 말로 할 찬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의 음반들은 have been called triumphs. 승리 혹은 위대한 업적이라고 불려온다. The real things in this world are invisible to the eyes. 세상에 진짜 존재하는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음악은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음악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말했죠. 이민찬은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산을 창조했다. 그곳에는 환희와 소리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음악적 레퍼토리를 공부하고 만들고 그리고 연습한다. 클라이번 후에 2년 동안 그는 신체적으로 성장했고 약간 덜 수줍어하게 됐다. 심지어 한국말로 말할 때도 그는 머뭇거리듯 말하는데 마치 음표로 잔뜩 불어난 강을 건너서 그의 말들이 우리에게 건너오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According to the Korean custom of acknowledging a next life, 우리가 죽고 다음 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한국의 전통 관습에 따르면 이민찬은 이번 생과 다음 생에 그가 음악적으로 어떤 도전을 할지 벌써 나눠 놓았다. 왜냐하면 for a single lifetime, 한 번 사는 동안 그가
마스터하기를 원하는 작품들이 한마디로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는 트리프노프 같은 바로크에서 현대 음악까지 모든 것을 연주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0년 코리안 심포니 연주에 대한 인터뷰에서 그는 그가 갖고 있는 공책에 아무 곳이나 펼쳐서 상상 속에 그가 연주할 콘서트 프로그램을 보여주었다. 에어 블레이의 피아노 소나타부터 시작해서 Prokofiev Sarcasms까지 What a 16-year-old makes plans like this. 무슨 16세 소년이 이런 계획을 짠단 말인가? 이번 생에 아니면 다음 생에. 이렇게 이 글은 끝나고 있네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한국의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와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분석한 영문 기사가 Three Quarks Daily에 올라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